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면 차례 경위 한번 해봐라. 소리가 안 들리나? 됐다, 그냥 합시다. 음, 의학의 길을 인도하신 스승님들과 선배님들과 후학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스태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고 우선 인트로덕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Pharmacological basis of medical care. 치료에 있어서 약리학적인 근거. 인트로덕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이 돌구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0년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여기 물이 많으니까, 이새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직박꿀인데, 연꽃이 피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태풍 때문에 이 나무가 넘어갔는데 한 120살 되는 모가나무입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식사하는 걸 좋아해서 밖에 테이블을 놓고 점심을 먹는데 이 죽박구리가 계속 뭔가 지푸라기 같은 것을 물고 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모가나무에 집을 지었어요. 이게 보통 한 6월 중순경, 6월 중순경에 집을 짓는데 집밥구리가 집을 지을 때는 맑은 날 짓는 게 아니고 비가 좀 오거나 오늘처럼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을 택해서 집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지은 집에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혹시나 그 보금자리가 무너지면 알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날을 택해서 이 집을 지어야. 여러분들 지금 뭐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뭐 항상 편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바깥 세상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주관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6년 동안 생활을 해서 면허를 따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과 만인의 인간관계에서 갈등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 투쟁도 생기고 할 건데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세계를 구축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을 잘 들여다보면 매미 소리도 들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컸어요. 그러면 이제 보금자리에 네 개의 알이 있어서 네 마리가 부화를 했는데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컸는데 이제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먹이를 다 물어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미가 이 새끼들을 꼭 쪼아요. 쪼아서 날아보라고. 그렇지만 새끼는 어때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날아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마리는 잘 날아갔어요. 어쨌든. 근데 한 마리는 조금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타일금을 나무가지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거기에 앉으려고 하다가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때가 되면 이 어미새가 와서 그 새끼를 찾는 게 한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사회에서 나가기 전에 지금 보금자리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 피어 오브 플라이트, 이 비행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앞에 이 타일이 있지, 그죠? 이거 나뭇가지인 줄 알고 여기서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 모과꽃은 보통 이제 벚꽃이 지고 난 뒤에 오는데
그 새들이 날아가고 난 자리에 제가 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책을 하나 한 두 권만 소개를 하면, 람사, LARAMTHA. 이거는 여러분 구글에서 치면, 람사를 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Beginner's Guide to Creating Reality. 현실을 창조하는 초보자에 대한 안내서인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우리가 그 보이드, 우리가 텅 비어 있는 공간 하나에 백지, A4 용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이 점을 포인트 제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의식을 들여다보는 미러 의식, 그렇게 미러 컨셔스니스가 하나 더 생기고, 이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면서 결국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고 이 람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의 개념이나 이 무대가 무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양자를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관찰을 하면 거기에 공간을 나타내는 그 함수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양자역학적인 자료를 보면 시간이 생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간도 같이 생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시간이 나면. 또 하나는 Hands of Light에서 치유의 손길, A Guide to Healing Through the Human Energy Field. 휴먼 에너지 필드를 사용한 그 힐링, 치유에 대한 가이드북 또는 안내서인데, 여기에 이제 앤 브레넌이 있었고, 우리 몸은 내가 피지컬 바디가 있죠, 그죠? 그 밖에 또 이모셔널 바디가 있고, 그 밖에 멘탈 바디가 있고, 그 밖에 인투이셔널 바디가 있고, 또 그 밖에 아토믹 바디가 있고, 또 그 밖에 모나딕 바디. 마지막에 디바인 바디가 있어요. 사실 7개의 몸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피지컬하게 볼 수 있는 건 세 번째 바디까지. 첫 번째 이제 피지컬 바디가 있고, 이것의 센터는 브레인스템이에요. 앞에 이 책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모셔널 바디, 이모셔널 바디의 센터는 림빅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책에서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 멘탈 바디의 센터는, 브레인은 세리브럴 헤미스피어예요. 그 대뇌 방구.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릭 바디인데, 여기에 이제 에스트럴 바디라고도 하고 인투이셔널 바디 또는 컴패셔네이트 바디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지컬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 우리가 인투이션,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연민을 느낀다든지 PT, 그러한 컴패셔네이션, 그러한 센터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토믹 바디가 있는데, 아토믹 바디가 아니라 홈 오브 섹스, 성적인 거, 또 카리스마, 그리즈머가 여기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하면 모나딕 바디가 있는데, 여기는 I amness,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모먼트 오브 이터니티, 영혼에 대한 그 느낌을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르마라는 것이 여기서 생성돼요. 마지막 디바인 바디의 합체가 되면 결국 이 절대적인 신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죠. 한번 읽어보도록. 혹시나 이게 안 보이면 꼭 이야기하도록. 아마 잘 보이고 잘 들릴 거예요. 인트로덕션을 이야기하면, 제 소개를 잠깐 한다면, 오른쪽에 이제 천마산이 있죠. 그래서 이런 천마산 줄기가 내려와서 우리 학교가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해성빌라인가 저쪽에 이런 주택이 있는데, 거기 뒤에 가면 그 약수함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여기 동양 철학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보자. 견성하신 분이 있다 해서 한번 갔는데, 그게 96년 12월 겨울이었어요. 겨울 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1910년생 96년 그때 86세였어요. 저녁을
앉아서 저녁을 얻어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님이 자네 앉은 자리가 어딘가라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그 7년 동안 이제 저를 괴롭혔는데 그 다음에 97년 겨울에 가니까 스님은 입적하고 비구니만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적하신 지 일주기가 되어서 유고집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한문으로 다 써놨더라고. 그거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가 물어요. 비구니 스님이. 그럼 네, 해주겠다고. 저는 뭐 이 한학이나 이런 동양학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리해서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앉은 자리가 어딘가 앉은 자리에 대한 게 7년 동안 끌고 다녔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알아가지고 이스님은 돌아가 있으니까 못 만나고 그 영주암이라고 그 배산 영주 우리 부산에 배산 영주암에 정관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한 이태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이런 화두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딱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훌륭하다면서 중개지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기 타에 의해서 억가대학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뭐 권유해서든지 관건해서든지 또는 자기 스스로 원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억가대학에 왔다면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망치게 돼요, 결국.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의회무예, 의하고 바다는 끝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바다는 해납백천, 100가지의 강물이 들어오는 모든 줄기를 받아들여요. 의학에 관련 안 된 건 없어요. 천문에서부터 지리까지 모든 인체도 당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공부만 하도록. 그래야 여러분 앞길이 좀 탄탄하게 개척이 돼요. 그래 이제 그 석 달 동안 원고를 정리해 갖다 주니까 돈 봉투를 한 이만한 걸 주더라고. 내 필요 없다고 돌려주니까 이제 좀 이따 드리겠지만은 이 팔복병풍 금강경을 쓴 팔복병풍하고 그 초정 선생 그 산수화를 하나 주더라고. 산수화는 여기 걸려 있어요. 팔복병풍을 펴보니까 금강경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시아몬 일시불 제4위구 기수국 고도관.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관에 계셨다. 로 시작해서 제일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대환이 신수봉에 모두 크게 기뻐하고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했다. 이게 금강경의 끝이에요.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이제 대희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1977년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처음 이제 자취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밥도 많이 굶고 그때는 뭐 연탄불 꽂으면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그 학교 갔다 와서 밥 한 그릇 또 해먹고 뭐 거의 뭐 연명하다시피 살았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또 2학년 때는 전국 체전한다고 1년 동안 마스 게임만 했어요. 참 웃기는 학교죠. 그래서 집에서 1년 쉬다가 70년 가을에 돼갖고 내가 이대로 이제 여기 시골에서 흙만 파다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새 삶을 개척해 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배를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77년 가을에 이제 부산에는 그 해양전문학교가 없어졌고 저는 원래 문과였어요. 이제 목포에만 해양전문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옆우표 몇 장 넣어가지고 내가 당신네 학교 가고 싶으니까 그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78년에 목포해양전문학교를 가서 80년에 졸업했어요. 80년부터 84년까지 한 5년 요양선을 탔는데 보면 80년부터 82년까지 금양전용선이라고 여기 부산에 지금은 이제 한진빌딩으로 바뀌고 요새 또 뭘로 바뀌었던데 거기 있었고
또 82년, 84년까지 한 2년은 마리타임 오피스 코퍼레이션으로 본사가 뉴욕에 있어요. 거기에서 세컨 엔지니어로 2년 동안 근무했어요. 범양에 있을 때는 대미 전기선으로 주로 이제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미국으로 실어 나르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하판이나 스틸 프로덕트, 스틸 코어 그것을 싣고 미국 동부에 갖다 주고 들어올 때는 서부에서는 밀을 싣고 동부에서는 포스페이트 럭을해서 인광석을 싣고 와서 그 인산가리 비료를 만드는 원료예요. 그렇게 썼고 마리타임 오버시스 코퍼레이션에서는 1년은 멕시코에 있었고 1년은 카리브해에 있었어요. 총 5년 있다가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서 87년에 거대하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면역약약, 이뮤노파마칼로지고 덴드리틱 셀스 베이스 이뮤노세라피를 주로 했고 셀 세라피나 캔서 백신을 개발했었고 종양 환자의 면역 치료도 일부 좀 했어요. 책들은 보면 뭐 2002년부터 간추린 양리학에서부터 하버드, 뭐 가정, 골란 이렇게 했고 구강 양리학하고 멀크 매뉴얼하고 양리학 제23판은 제가 감수를 했어요. 멀크 매뉴얼은 저게 3,500페이지인데 한 2,680페이지 한 100일 동안 꼬박 한 4시간만 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2004년에 이제 덴드리틱 셀스 베이스드 이뮤노세라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서 2006년 3월 13일 날 등록했고 그게 어, A Process of Preparing Dendritic Cells and Pharmaceutical Compositions at Dendritic Cells as Effective Ingredient라는 특허예요. 어, 한 4년 전에 우리 도서관 새로 개관했죠. 정리해갖고. 여기 보면 이 머크 매뉴얼 3,500페이지다. 2,680페이지 내가 했고. 그 13판, 양약 13판, 전문가의 거, 이것도 감사해요. 구강양약도 그렇고, 이건 2002년에 했던 그 간추린 양약. 뭐, 하버드 가전 이건 많이 쓰니까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코퍼레이티브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멀크 매뉴얼을 이렇게 했고, 베타는 이야기를 좀 하면, 이건 이제 목포해양 전문학교예요. 대반동 그 해수욕장 지나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1학년 때는 자 학교에서 공부하고 2학년 1학기는 6개월 동안 실습을 나가요. 79년에 이제 페노시움 벌케리어스에 실습을 나갈 때고 그때 이제 우리 배가 밴쿠버 워싱턴은 워싱턴 DC가 있고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는데 워싱턴 스테이트는 태평양 쪽에 있어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밴쿠버 워싱턴에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에서 이제 각 그 도시마다 배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있는 이제 스티브 스미스라고 이 사람은 해군 그게 회사 고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대신데 오늘 이제 우리 배에 놀러 왔더라고. 우리 배가 서로 앞뒤로 얼롱사이드 돼 있으니까. 그럼 자기 배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배 이름 USS 키스카예요. 키스카라는 거는 이제 알리션 아일랜드 열도에서 그 섬인데 보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보면 뭐 그 여기 이게 키스카 섬이에요.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군들이 그 안개 속에서 도망을 갔는데 미군들은 그거 모르고 한 2달 동안 폭격을 했던 그런 섬이에요. 이게 이제 알리산 아일랜드의 모습들이에요. 이제 배 타고 항상 이제 유니마크 항로에서 알리산 열도를 지나다녀요. 그게 대권 항로라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권 항로로 이렇게 와서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가 있는 곳인데 위쪽에 산파블로 베이고 아래쪽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이 산파블로 베이에서는 요 위에 이제 베니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미즈시마, 히로시마, 뭐 나고야에서 한 1200대 자동차를 실어가지고 이어서 풀면은 자동차가 한 8시간이면 다 풀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위로 올라가서 이 콜리버인데 이 콜리버에 이제 스토리아, 뭐 롱뷰, 켈라마, 포틀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그 밀워키 지방에서 밀을 거의 한 100냥 정도 실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밀을 이제 수입할 때 여기서 밀을 싣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뭐 오부두 저런 데로 오는 거예요. 뭐 영남 제분 있죠.
어,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2학기 공부하고 79년도 졸업했으니까 80년에 졸업한 거죠. 처음 탄 배가 이제 펜포춘이에요. 이것도 3만 2천 돈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하면 윌밍턴인 것 같은데, 이 각재는 그,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밴쿠버 워싱턴 있고,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있는데, BC는 캐나다예요. 거기에 그, 캐나다는 목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재를 각재로 만들어서 동부 쪽에 운반하는 쪽에 한번 갔었어요. 하나의 항차를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기 보면, 1981년 10월 31일 날 항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인천에 있었고,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부산에 있었고,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 있었고, 14일부터 18일까지는 포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2주 정도, 11월 18일에서 12월 3일이니까 15일 정도 걸리죠. 샌프란시스코 가서 기름 싣고, 보통 배는 하루에 20톤 정도 기름을 태워요. 디젤 오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보아까지 한 열흘 정도 걸린다 그죠? 열흘 걸려서 발보아는 이제 파나마의 태평양 쪽 입구예요. 그렇게 해서 발보아 지나고 14일부터 한 4일 정도 지나서 휴스턴에 도착했고 휴스턴 앵커리지에 있다가 12월 20일쯤 이제 휴스턴에 벌써 이제 그 부대 여롱사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6일 정도 있다가 26일까지 또 이틀 정도 더 걸려서 뉴올리언즈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서 한 10시간 가면 뉴올리언즈가 있는데 거기 가고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이 1월 3일까지 한 일주일 이것도 한 일주일 가까이 되죠. 짐을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스틸 프로젝트나 합판을 싣고 가서 휴스턴이나 뉴올리언즈 다 풀어준 거예요. 이게 이제 밴쿠버 BC 캐나다예요. 캐나다. 이 밴쿠버 BC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타코마. 2차 대전 때 쓰던 군함을 전부 다 여기다 놔둬요. 타코마에.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조금 밑으로 가면 타코마예요. 이게 시애틀. 그다음에 이거는 포틀랜드, 콜롬비아 강변인데 이게 마운트 샌 헬렌인데 여기 이제 1982년인 81년인가 화산 폭발이 있었죠. 이게 밴쿠버 워싱턴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배를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태평양에서부터 콜롬비아 강을 거꾸로 들어가면 첫 도시가 오리건, 여기가 오리건이고 위에는 워싱턴주예요. 에스토리아라는 곳이에요. 이 자동차가 한 일로 지나가는데 한 20분 걸려요. 미국은 좀 나팔강이 돼가요. 뭐, 한 3만 톤 되는 뭐, 걷더니 이게 안에까지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죠.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로 가면 샌프란시스코 베이고 위로 올라가면 산파블로 베이예요. 이거 LA, 로스앤젤레스. 이거는 샌디에고. 이게 이제 발보아. 여기서부터 한전변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 태평양에서 이제 저쪽 대서양 쪽으로 들어가는 캐널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면 중간에 이제 가툰 레이크라 해서 여기는 열대 우림지 지역이니까 비가 많이 내리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배를 넣어놓고 이 도코를 닫고 이 물을 흘려보내면 배가 뜨겠죠. 그러면 이쪽을 연결하고 또 이렇게 닫고 또 물을 넣으면 뜨고 이렇게 열고 가고. 근데 이제 여기 물이 많아야 되겠죠. 최근에는 이게 수량이 줄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또 옆에 새로 하나 더 라인도 파기도 했고. 이 지도는 보면 이제 여기 텍사스고 제일 아래쪽에 코퍼스 크리티가 있고 여기에 이제 휴스턴, 갤베스턴 있고 루이지애나의 이쪽에 이제 레이크 찰스라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레이크 찰스하고 루이지애나하고 텍사스 사이에 레이크 찰스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 배 내린 곳이 이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여기서 거꾸로 10시간을 들어가면 이 뉴올리언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알라바마인데 여기 모빌이라는 항이 있고 이 아래 이제 플로리다의 템파가 있고 여기에 잭슨빌, 그다음에 조지아 스베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 버지니아의 노포크. 그다음에 이 체사피크 베이를 쭉 안으로 이 리아스식 해안이죠.